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어서 직류 발전기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제 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 해야 될 것이 이제 그 전기자 반작용하고 정류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 직류 발전기에서 이제 문제 출제가 된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 출제 비중이 높은 영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부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한번 천천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해야 될 것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 그대로 이제 어디에서요? 전기자에서 반작용이 나타난다. 우리가 통상 반작용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가를 이제 해 나가고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해 나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반대적 힘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즉 발전기로서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디서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전 시간에 그렸던 그림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그려보고요. 이렇게 이제 자속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쪽에서 전류가 들어가게 되면 자속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 자속을 절단하면 기전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자, 이때 이쪽 부분이 이제 회전하는 거죠. 회전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표현했을 때 1번, 2번, 3번, 4번에서 지금 1번과 2번 사이에 이 부분이 회전하면서 자속을 절단하잖아요. 자속 절단하니까 뭐가 만들어졌어요? 기전력이 만들어졌었죠. 기전력이 뭐였습니까? 기전력, 전류를 일으키는 힘. 기전력이 발생하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전선이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전선에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전류가 흐르게 되면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발생을 한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게 되니까 이렇게 자속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자속 두 개가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게 되죠. 이때 자속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 받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누설 자속이 주 자속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 이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자속은 누구냐? 발전기가 기전력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자속이 주자속이에요.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이 주자속이 되겠고요. 그럼 누설 자속이 누구냐? 네, 불필요한 자속이 돼요. 발전기로서 역할을 하는데 요렇게 빙글빙글 도는 요 자속은 불필요한 자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의 전류가 흘러 발생하는 자속이 계좌에서 나오는 자속에 영향을 미친다. 이걸 우리가 전기자 반작용이라 한다. 그럼 그 전기자 반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물어볼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물어보겠죠. 그거 부분을 우리가 설정을 좀 해줘야 돼요. 요 그림 가지고선 알아보기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단면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죠. 전기자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표현했는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실제 어떤 발전기 쪽과 연관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여기 도체와 여기 도체가 이렇게 허공에 그냥 구리선만 휘어져 가지고 들어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회전을 고속으로 할 때 이게 휘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생긴 원통 같은 곳에다가 가운데를 향해서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리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 부분이 1번과 2번, 3번과 4번이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단면으로 정면에서 바라본 그림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다음 양쪽에 이제 철심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N극이 될 거고요. 여기가 S극이 될 것이다. 그죠? N극, S극 되는 걸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가 N극이 되고 여기가 S극이 되니까 N극에서 S극으로 뭐가 나오면 되죠? 가면 될까요? 자속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속이 이렇게 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자속이 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표현된 요 자속이 무슨 자속이 되겠습니까? 주자속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도체가 이렇게 이제 있을 거다. 도체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요 전기자 덩어리를 요게 지금 이렇게 회전한다. 그러면은 요게 돌아가는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얘가 윗방향 힘받고 얘가 아랫방향 힘받게 되면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따라서 검지가 자속이잖아요. 그 다음에 엄지가 힘받는 방향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올라가죠. 잠깐만, 이것을,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속하고 힘받는 방향이 위가 됐으니까 결론에 해당한 전류는 들어가게 될 거고, 얘는요. 자, 자속이 이렇게 가죠. NS. 그다음 힘받는 방향, 얘 도체는 아랫방향이니까, 이 상태에서 손가락 뻗어주면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고로 여기는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는 전류가 나오게 된다. 그로 인해서 암페어의 오르나사 법칙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기는 이와 같이 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또 발생하고 여기는 반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두 개의 자속이 서로가 서로를 못 번쩍하고 지나가는 교차하는 현상이 자속에선 발생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이렇게 자속이 나오고 있었다면은 이렇게 도는 자속 때문에 얘가 밀린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렇게 오는 자속이 있었는데 이렇게 돌면서 눌러버리는 거죠. 그럼 얘도 이렇게 아래로 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분홍색 누설 자속이 이 그림에서 흰색 주자속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때 가운데에 이렇게 점선 하나 쭉 그려준 상태에서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도체, 오른쪽에 도체. 그럼 여기도 도체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얘가 지금 이렇게 돌기 때문에 점선 기준으로 왼쪽 부분은 다 힘받는 방향이 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가 되니까 여기도 X가 돼야 되는 거죠. 점선 기준으로 오른쪽은 다 아랫방향이 되죠. 그럼 전류 방향이 다 나오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점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중성축이라고 해요. 우리가 처음 설계할 때는 이 중성축이 이렇게 가운데 있을 것이다. 법칙을 그대로 이제 뭐 따라가게 된다면.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도체가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그 옆에 또 있고 그 옆에 또 있고 그 옆에 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촘촘하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쪽은 다 지금 힘받는 방향이 위가 되니까 전류가 다 들어가요. 이쪽은 다 전류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쵸? 그러면 다 이쪽에서 발생하는 누설 자속은 시계 방향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쪽은 다 반시계 방향이 될 것이고요. 그림을 뭐 너무 이쁘게 그리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봐주시기만 하셔도 되는 거죠. 어차피 결론만 여러분 외워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이때 계자극에 나오는 자속이 이렇게 나올 텐데 얘를 나오고 있는데 얘가 돌면서 밀어버리는 거죠. 위로. 나오고 있으면 위로 밀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찍어 눌러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 요 N극이라고 하는 이제 자속이 나오는 부분하고 회전해서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부분의 사이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 공간을 이제 에어갭, 즉 이제 시험 문제로는 에어갭이란 안 나오고 요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공극. 공극에 형성된 자속의 분포가 요 가운데 있는 게 돌기 전에는 요 N극에서 요쪽 S극으로 균일하게 진행이 됐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다시피 이쪽에 나오는 자속 분포가 있었는데 누설 자속이 다 이렇게 돌면서 이쪽은 위로 몰게 되고요. 쭉 나왔는데 이쪽은 다 찍어 누르다 보니까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속이 이와 같이 공극에서 보았을 때 한쪽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점이라고 설정을 하고요. 전기자 반작용의 문제점 첫 번째로 자속이 한쪽으로 편중됐다. 편자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편자작용으로 인해서 이쪽에 에너지가 자속이 이제 비어 있죠. 이쪽은 꽉 차 있고. 그럼 가운데서 빙글빙글 돌던 애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비어 있는 쪽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럭비공이 이제 굴러가듯이 한쪽으로 이렇게 뒤뚱뒤뚱 거리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에 자꾸 뒤뚱뒤뚱 이렇게 돌다 보니까 가운데 서 있었던 중성축이라고 하는 게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축이 이동하게 된다. 그럼 중성축이 이동을 한 걸로 끝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속이 밖으로 튀어나가잖아요. 이 튀어나간 요 자속은 도체와 쇄교할 수가 없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밀어버리니까 위로 얘가 이렇게 밀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 밖으로 나간 자속은 도체와 쇄교를 못하니까 우리가 기전력식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자속이 도체에 의해 절단이 되어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그 기전력과 만나야 되는 자속이 밖으로 튀어나가 버리면 결국에는 하는 자속의 양이 줄어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기전력으로 변환되지 않는 기전력을 만들어주는 자속이 줄어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전력이 떨어지는 주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속이 감소했다 줄여서 감자작용이라고 합니다. 자속이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기호적인 형태로 표현하면 자속이 떨어지게 되면 기전력이 떨어지는 전압 강화의 주 원인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챙겨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 럭비공이 굴러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럭비공이 한쪽이 이렇게 좀 둥그렇진 않잖아요. 굴러가면 이게 뒤뚱뒤뚱 거려요. 이게. 여러분 이게 뒤뚱뒤뚱 걸리게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쪽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여기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흔들리면서 돌아간다는 소리예요. 이쪽 부분이 흔들리게 되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죠. 그럼 이쪽이 흔들린다는 얘기는 어떤 형태가 돼야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죠. 둥그랗게 설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이렇게 분리시키고 하나 여기다 붙이고 하나는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를 다른 걸로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브러쉬 잡혔었잖아요. 기사 및 산업기사 과정에서는 브러쉬라고 하는 것을 스프링으로 눌러주는데 그 눌러주는 스프링의 압력도 물어봐요. 근데 우리 기능타 시험에는 거기까지는 안 물어보니까 아 스프링이 눌러주는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요 부분에서 또 요 부분에서 이 정유자와 브러쉬가 만나 있는 거죠. 근데 위에 이렇게 흔들리게 되면 아래 이것도 가운데 부분에 들어가 있는 둥그런 원, 즉 정유자가 위에 이렇게 흔들리니까 땜질에 더 연결되어 있으니까 아래 것도 여기도 같이 움직이죠. 근데 브러쉬는 고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은 정유자와 브러쉬가 만나는 면적이 균일하지가 못하고 뒤뚱뒤뚱 흔들림에 따라서 비틀비틀 거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만나는 면적이 균일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불꽃이 튀어요. 불꽃이 튀는 이유는
만나는 면적이 균이라면은 그 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일정하게 될 텐데 이게 이제 뒤틀리다 보니까 전류 흘러가는 면적이 순간적으로 크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전류가 커짐에 따라 그 전류로 인한 이제 열이 너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가 불꽃 및 섬락이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잘못하면 녹아버리거나 깨져버려요. 그게 문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직류발전기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정류작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 정류가 불량해지게 됩니다. 정류가 불량해진다. 그 정류가 불량해지면서 어떤 현상으로 표현될 것이냐? 불꽃도 발생을 하게 되고 섬락도 발생을 하게 돼요. 이때 여기서 표현되는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하면 열이 발생해 생기는 빛을 말하는 겁니다. 섬락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흐르지 말아야 될 곳에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전기타의 열이 바로 이제 그게 얼증할 때 불꽃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전류가 흐르면서 생기는 빛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 불꽃은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전류가 흐를 때 발생하는 열이 빛으로 변환되는 상황. 그러니까 엄청난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니까 순간적으로 큰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로서 기기가 망가질 수 있는 주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기기가 망가지는 현상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섬락이라고 하는 건 절연이 파괴되면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빛인데 대표적인 게 낙뢰, 즉 번개치는 게 대표적인 섬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류가 하늘 높은 곳에서 대지를 향해서 떨어질 때 그때 이제 빛이 반짝하죠. 그게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 상황이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점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제대로 발전기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를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걸 시험에 역시나 물어보게 됩니다. 두 가지. 먼저 결론부터 쓰고 갈게요. 하나는 보극을 사용하거나 하나는 보상권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보극을 사용하는 패턴을 소극적인 대책이라고 하고 보상권선을 쓰는 걸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단 여기에서 간단하게만 좀 설정하고 가자면요. 전기자 반작용을 해소 또는 해결하기 위해서 또는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가장 유효하냐. 보기 1번, 보기 2번. 가장 유효한 건 둘이 같이 나왔을 땐 보상원선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극하고 보상원선은 어떤 걸 말하느냐. 지금 자속이 여기쯤 튀어나가 버렸잖아요. 튀어나가다 보니까 전압 강화가 생기는 주 원인이 됐다. 그럼 튀어나간 자속만큼 보충시키기 위해서 결국에 자속은 극에서 만드는 거니까 튀어나간 자속을 보충시키기 위한 극을 만들자.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작은 철심을 하나씩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구리선을 감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류 흘려주면은 어떻게 이쪽에서 이쪽으로 자속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 자속이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도체가 절단할 수 있는 자속의 크기가 커졌으니까 기전력도 커지게 될 것이다. 자속을 보충시키기 위한 그게 바로 보극. 보극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감자작용으로 인한 전압 강화의 형태를 억제 또는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 감자 현상은 줄였는데 편자작용에 의한 중성축 이동, 그로 인해서 불꽃 및 섬락 발생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죠. 가만히 보니까 이 전기자 반작용이 왜 생겼느냐.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은 잘못된 게 없어요. 계자로 들어가는 자속도 잘못된 게 없었는데 전기자가 회전하면서 도체가 기전력을 만들고 그 기전력으로 인해 전류가 흐르고 그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자속이 계자에서 나오는 자속과 들어가는 자속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속을 상쇄 또는 없애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자속을 상쇄 또는 없애준다는 얘기는 그 자속으로부터 받는 힘을 0으로 또는 영향을 0으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반대적인 자속을 만들어주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왼쪽은 이렇게 편의상이요. 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하는 이 에너지를 없애려면 요거 주변에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나타나는 자속을 만들어주면 되죠. 그래서 이론상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좌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구리선을 감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여러분 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선에 전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선이 있었는데 그 선을 실처럼 생각하세요. 이 그림에서 자 뒷부분에서 이렇게 빼내는 거죠. 이런 거를 이렇게 빼낸다. 그럼 여러분 이걸 빼냈으면 여기는 전류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전류가 나오는 형태의 전선을 이렇게 뺐으니까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얘를 어디로? 바느질 하듯이 이쪽으로 넣어요. 이쪽으로 넣었으니까 이쪽은 들어갈 거고요. 뒤로 쭉 빼서 다시 이쪽으로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하면은 이쪽은 다 나오는 방향의 전류가, 이쪽은 다 들어가는 방향의 전류가 될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은 암페어 룬나타 법칙을 적용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자속이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자속이 여기서 발생하는 자속을 상쇄시킨다. 그 다음에 전류 들어가는 이쪽은 시계 방향의 자속이 발생하겠죠. 그럼 시계 방향 자속이 반시계 방향 표현된 자속을 상쇄시킨다. 이렇게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는 구리선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리선이 들어가서 전류가 흐르고 그로 인한 자속이 여기서 표현된 누설 자속을, 전기자에서 표현된 누설 자속을 상쇄시켜가지고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는 효과가 크더라. 전기자 반작용을 보상하는 효과가 크더라. 그래서 보상권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극하고 보상권선이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 또는 이제 억제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봐주셔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중성축이 이만큼 이동했는데 여러분 만약에 중성축이 더 많이 이동할 수도 있는 것이죠. 중성축이 더 많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전기자 반작용이 더 심하게 발생했다는 얘기니까 감자작용도 클 거고 정류불량도 클 것이다. 정류불량이 커지다 보니까 불꽃미 섬락이 너무 크게 발생한다. 너무 크게 발생하게 되면 정유자와 브러쉬가 망가져 버리죠. 이쪽에서 표현되는 정유자와 브러쉬의 접촉 면적이 너무 틀어지니까 얘네들이 망가져 버려요. 그럼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최대한 방지 또는 억제해줘야 되겠죠. 또는 기기가 망가지는 건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 설계할 때 몰랐던 거예요. 중성축이 움직일지. 그러니까 몰랐을 때 브러쉬의 위치를 여기다 잡았었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운전하다 보니까 전기자 반작용이 생기네. 브러쉬에서 엄청난 전기자판하고 접촉되는 브러쉬 쪽에서 엄청난 열에 의한 불꽃이 생기네. 녹아버릴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얘가 흔들리며 도니까 당연히 얘도 같이 흔들리면서 표현되는 그 정유자와 잘 맞닿아 있으려면 얘도 같이 흔들리는 쪽으로 옮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성축이 많이 넘어가면 그 넘어간 강만큼 브러쉬를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브러쉬를 이동을 시킬 때 뭘 쓰느냐라고 간혹 물어볼 때가 있는데 로커라고 하는 장비를 가지고 브러쉬를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브러쉬를 이동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시키느냐라는 걸 물어봐요. 브러쉬를 이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이냐. 발전기가 있고 전동기가 있는데 발전기는 기억하세요. 발전기는 회전 방향으로 이동시키고요. 전동기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시킨다. 브러쉬를. 그러니까 이제 발전기 같은 경우 이렇게 돌고 있을 때 만약에 이제 불꽃미 섬락이 많이 발생하는 전기자 반작용이 너무 심각하게 발생하면 시계 방향으로 이동을 시켜주는 것이고 만약에 얘가 전동기였어요. 얘 돌고 있었어요. 그때는 회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그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 쪽에서는 뭐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좀 잡아주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자 반작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류 얘기를 좀 해줘야 돼요. 정류. 정류라고 하는 건 AC를 DC로 바꿔주는 걸 말하는 것이죠.
따지면 이제 어디 쪽이냐면 여기에요. 그러니까 전기자 반작용은 지금 이쪽에서 얘기되는 상황. 계좌의 자속이 나올 때 전기자의 기전력이 발생해서 전류가 흐르다 보니 누설 자속이 나타나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을 공부했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을 이제 해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엔 전류가 어디로 옵니까? 네, 정류자하고 브러쉬 쪽으로 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또 생길 것이냐. 저기서 해야 될 역할 또는 일이 정류죠. 뭐를요? A씨를 DC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DC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이게 결과값이잖아요. 결과가 나와버린 거란 말이죠. 그럼 정류 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냐,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것은 결과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떤 뭐 입사시험을 보셨다든지 했어요. 합격 또는 불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결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그 결과 가지고 뭔가 한다는 얘기는 비리죠. 예? 그쵸? 범법이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기 앞서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거고 어떻게 준비할 거고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필요한 얘기니까. 정류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DC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AC 쪽에서 뭔가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디테일하게 많이 막 들어가야 돼요. 얘기 깊은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설정된 교류 에너지가 있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직류 에너지로 바꾸자. 그럼 교류랑 직류의 차이점은요. 교류라고 하는 건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계속 바뀌는 거지만 직류라고 하는 건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형태. 그러면 이렇게 어떤 파형 하나를 정류를 시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던 형태를 자, 이쪽 방향 살리고 이쪽 방향 살렸어요. 그때 이제 이 아랫 방향에 있어야 될 애들 위로 끌어올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에너지가 요 에너지로 해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여기에서 좀 더 바람직한 형태는 여기 이런 빈자리가 꽉 차 있는 게 좋은 거죠. 근데 그게 꽉 차질 않으니까, 꽉 차기 힘드니까 직류 효과적인 또 양질의 직류는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직류 발전기가 지금 사용되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에 전기기사, 산업기사 쪽에서 하시면 될 거고, 여기선 간단하게 지금 이와 같은 교류에서 이쪽의 직류로 넘어간다. 그때 정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와버리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럼 이 교류 쪽에서 뭔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교류 쪽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형태의 시간의 진행됨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변화하는 전기 에너지가 어디에? 이 구리선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전기자 권선, 전기자 코일에.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게 나타나게 될 거냐 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발전기로서 전기 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내려면 구리선을 많이 감아야 되죠. 많이 감았어요. 이렇게. 많이 감았는데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가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때요. 자, 여기는 뭐 굳이 그림은 안 그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전기자 권선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번호를 제가 매겨 놓을게요. 이렇게 표현되는 이쪽이 정류자예요. 또는 정류자 편이라고 해요. 하나, 조각 하나하나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브러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스프링이 눌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이쪽에서 내려오고 내려와서 타고 3번 정류자편을 지나서 브러쉬 타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때 정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제 정류가 되는 것이냐면, 브러쉬의 위치가 살짝 오른쪽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오는 에너지도,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 같이 밖으로 나올 때 이와 같은 직류가 나온다.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에 요 정류자하고 브러쉬를 경계선으로 위쪽은 교류가 되고 아래쪽은 직류가 되는 거죠. 그럼 교류 에너지가 코일에 흐르다 보면요. 그 코일에는 인덕턴스라는 게 있어요. 전기 이론 쪽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 인덕턴스라고 하는 부분이 시간에 대해서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교류와 반응하게 되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하는 수식에 의해서 코일 자체에 이와 같은 전압이 형성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기 에너지는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었어요. 자속을 절단해서. 그러면 그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가 밖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인덕턴스가 있다 보니까 그 인덕턴스가 시간이 변화될 때 전류가 변화되는, 즉 교류 전류와 만나다 보니 전압이 형성된다. 그 자리에. 그러면 이쪽 부분이 처음에 회전할 때 에너지 만든 게 100V였는데 그 100V로 인해서, 100V라는 기전력으로 인해서 전류가 밖으로 90밖에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코일에 형성된 전압을 우리가 줄이면서 정류를 해줘야 양질의 정류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코일에 형성되는 전압을 줄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전압이 왜 생기는지, 이거는 패러데이 법칙에 나타난 형태고 전기기기 구조적인 부분하고 파형 가지고 해석을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자, L이라고 하는 것은 인덕턴스죠. 여기다 시간 한번 간단히 쓰고 갈게요. L이라고 하는 건 인덕턴스인데, 그 인덕턴스가 오메가를 만나면 뭐가 됩니까? 리액턴스가 되죠. 그 리액턴스가 되어야만 단위를 오음을 가지면서 그 오음 값이 누구를 만나서, 그 오음 값이 전류를 만나서, 암페어를 만나서 볼트라고 하는 전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코일에 형성된 인덕턴스 때문에 생기는 전압 강화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소문자 2의 아래 참자 L이라 쓰고 리액턴스 전압이라고 하자. 그 리액턴스 전압이 결국에는 인덕턴스 때문에 발생을 한다. 인덕턴스 값 L에다가, 자, 이거는 전기 이론 쪽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요. 했던 거니까 지우고, 지금 이건 결과잖아요. 이게 원인 또는 입력값이고, 입력값을 좀 확대해서 이쪽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의 파형만 좀 놓고 얘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있을 때 요걸 이게 위로 올라오면 같은 방향이 되니까 직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될 텐데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요 한 주기에 해당하는 교류 에너지를 직류로 변환할 때 상황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같은 거니까 여기만 고려하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은 방향만 다르고 방향 같은 거니까 요거만 고려한다면, 지금 이렇게 설정했을 때 여기만 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만 우리가 설정해 주게 되면 그게 계속 반복적인 것이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딱 설정해서 이 구간 설정하게 되면 이 구간은 얘랑 반대 성격으로 계속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만 살펴보자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요게 위로 올라와서 정류가 되는 거니까 여기 구간이 정류 구간이 되겠죠. 근데 그 정류 구간이 가로치기 시간축이니까 이걸 정류
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정류 주기는 Tc. 그게 결국 이 시간 동안에 변화되는 상태죠. 시간의 변화 자리에 Tc 정류 주기 넣어주시고, 전류는 얼마에서 얼마까지 변한다. DI는 전류의 변화거든요. 그럼 전류는 플러스 IC에서 위쪽이 플러스 방향, 아래쪽이 마이너스 방향이다. 그다음에 마이너스 IC까지 이만큼 변화되는 걸 고려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자, 여기가 10A면 여기는 반대 방향 10A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변화가 된 거니까 10만큼 변해서 0이 되고, 0에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10만큼 변할 거니까 총 얼마 변한 거예요? 20 변한 거죠. 20이 변한다는 얘기는, 자, 여기가 IC고 여기가 마이너스 IC니까 몇 IC? 2IC만큼 변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리액턴스 전압이에요. 그러면 양질의 정류를 하려면, 즉 양호한 정류를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정류 과정에 생기는 전압 강화가 적어야 된다고 했죠. 그 전압 강화 형태가 얘로 표현되는 거예요. 따라서 리액턴스 전압이 작을 것. 두 번째, 여러분 리액턴스 전압이 작으려면요, 보시다시피 이건 결과값이니까 인덕턴스가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것이죠. 인덕턴스가 작을 것. 그 다음에 리액턴스 전압이 작으려면 분모에 해당하는 요거 TC는 커야 되겠죠. TC를 뭐라고 했어요? 구간적인 개념인데, 예, 거기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정류 주기가 클 것. 여러분, 주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회전 속도는 적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돈다. 그때 주기가 있고, 지구를 중심으로 달이 한 바퀴 돈다. 그게 한 바퀴 도는 주기잖아요. 주기가 빠르다, 느리다는 건, 주기가 짧다는 것은 그 자리에 다시 빨리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주기가 크다는 얘기는 시작한 자리로 늦게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기가 클 것이라는 얘기는 천천히 돌아간다. 회전 속도가 적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지금 이 리액턴스 전압은 없앨 수가 없어요. 무조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생긴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다 보니까 그럼 다른 쪽에서 그만큼 더해주자. 그런데 우리가 정류 과정에서 전압의 크기에 대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전압 정류라고 하고, 전압, 즉 리액턴스 전압만큼 떨어졌으면, 리액턴스 전압이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다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가 하면 될 것이냐? 보극이에요.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전기자 반작용에서 자속을 보충시키기 위한 극이 있었죠. 그때 자속을 보충시킬 때 좀 더 많이 보충을 시켜주게 되면 정류 과정에 생기는 리액턴스 전압만큼을 보충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 정류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브러쉬의 요 양쪽 사이드, 브러쉬를 다시 이제 여기다가 좀 크게 그려보자면, 브러쉬가 이렇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위에 이제 정류좌편이 쭉 지나가고요. 그때 브러쉬의 양쪽이 이게 자꾸 쉽게 마모하거나 깨져나가요. 왜 그런지 봤더니, 예, 너무 큰 전류가 흘러오다 보니까 무리가 가서,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억제시키자. 그래서 정류할 때 전류를 줄이려면 저항값을 조정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저항 정류를 하기 위해 뭘 사용한다? 탄소 브러쉬. 탄소 브러쉬를 쓰니까 단단하면서도, 예, 교체 주기가 짧아지더라. 근데 그 탄소 브러쉬는 또 어떤 특성이 있느냐? 브러쉬 자체가 정류자와 접촉을 하잖아요. 그 접촉면의 저항을 크게 할 수 있어요. 접촉면의 저항을 크게 한다. 그러면서 브러쉬의 교체 주기가 또 길어지는 것이죠. 정류할 때 이렇게 5가지를
충족시켜주게 되면 양질의 직류가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일단 요거 세 개를 외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리액턴스 전압, 정류 생길 때 나타나는 전압 강성분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작으려면 얘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세 개를 외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이 식을 외워가지고 요 세 개의 문구를 외워주시는 게 더 수월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식을 찾으라는 문제도 다소 여러 번 출제가 됐었고요. 되도록이면 이 식을 외워주시는 게 더 나아요. 되도록이면 이제 외우실 때 힘이 좀 많이 드시겠습니다만은 EL이라 쓰지 마시고 리액턴스 전압 EL은 인덕턴스 L 곱하기 TC분의 EIC 이런 형태로 좀 외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주시면 같이 외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요거 보시고요. 요 그림에서 간혹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교류 에너지를 직류로 바꿔주는데 그때 직류로 바꾸기 위해서 이와 같은 모양의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직류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요, 봐보세요. 이렇게 생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직류로 바꿀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생긴 전기 에너지를 받아서 직류 에너지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자, 직선으로 반듯한 놈, 얘를 가지고 직류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양을 정류하느냐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지금 배가 불룩한 형태처럼 보이는 게 정류 초기 때 발생하는 과정류 곡선이에요. 이게 과정류. 그 다음에 등이 살짝 구분 형태로 표현된 이게 부족 정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선으로 표현된 여기가 직선 정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요 모양은 이게 정연 정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곡선의 이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신경 쓰셔야 될 거, 부족 정류가 가장 많이 나왔죠. 요거 모양 찍어주면서 요거는 무슨 정류 곡선이냐. 여러분, 자, 요게 시간이니까 요게 앞선 시간이고 이게 나중 시간이죠. 그러면 요 나중 시간 쪽에서 많이 나타나는 정류 말기에 나타나는 부족 정류 곡선이고, 배가 불룩한 형태로 표현되는 것은 정류 초기에 나타나는 과정류 곡선이 정류 초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인 거, 가장 좋은 건 직선 정류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가장 이상적인 정류 곡선이 뭐냐? 직선 정류. 정류 말기 때 생기는 게 뭐냐? 부족 정류. 정류 초기 때 생기는 게 뭐냐? 과정류. 그 정도까지만 좀 설정해 주시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정류 파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내용을 들어가게 되면 복잡하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정리를 하자, 결론 삼아서 요것만 여러분들이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유 있으시면 식을 좀 더 외워주시면 요게 좀 더 쉽게 외워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프 모양에 따라 표현되는 정류 곡선, 그 정도까지만 좀 신경 써 주시게 되면 크게 어려움 없이 문제풀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기자 반작용이랑 정류 부분은 아무래도 외울 게 좀 많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외워야 될 부분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문제풀이를 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